네, 점유물 해수 청구를 이제 살펴봤는데 정리를 하게 되면 침탈을 당했을 때 그럼 침탈의 개념이 뭔지를 떠올리실 거고 시험 출제에서는 뭐 사기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침탈이 아니다. 그럼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간접 점유자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간접 점유자의 해수 청구는 누굴 기준 판단한다? 직접 점유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게 침탈인지 여부를 판단한 거고 직접 점유자가 인도한 것이 침탈이 아니라면 그러한 인도가 간접 점유자 의사에 반하더라도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간접 점유자는 점유보호 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점유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침해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점유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뭘 이유로요? 점유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침탈당하는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한다. 그 1년 내 행사는 반드시 소송을 제기한다는 의미인데 이 사람이 점유권 침해가 아니라 유치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권이 유치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1년 내 행사한다는 표현이 나오면 틀린 질문이 된다.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2023년에 작년에 송고된 내용이고 최초입니다. 상호 침탈의 경우에는 그 침탈자가 204조에서 해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냐가 쟁점인데 그 사례를 기억하셔야만이 기억하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결론은 뭐다? 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겠죠. 그 논거는 인정하더라도 애초에 있는 점유자가 침탈을 이유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동일한 상태일 거고 그러한 것들을 허용할 수는 무용지물이다. 불필요한 것들을 반복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호 침탈, 침탈이 두 번 있는 겁니다. 서로 간에. 상호 침탈이 아닌 경우라면 이 쟁점이 맞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상호 침탈이 개념을 어떤 경우가 지금 상호 침탈인지를 이해를 하셔야만이 이 결론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언젠가는 나옵니다. 다음. 자, 방해 제거. 이제 침탈해서 점유를 빼앗긴 경우는 아니지만 점유자의 사용을 점유 상태를 방해하는 경우 어떤 예를 들으십시오. 예를 가지고 기억해 줍니다.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를 기억하십시오. 어떤 경우냐? 자기가 자기 소유 땅을 점유하고 A라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공사를 하면서 공사한 필요한 자재를 자기가 점유한 땅에 놓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땅에 공사 자재를 제거해달라는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방해 제거 청구입니다. 이 사례를 기억해 주시오. 그 이유는 뭐냐면 이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방해를 받고 있으면 뭘 할 수 있다?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해수 청구도 반환 및 손해배상입니다. 왜 제가 밑을 강조하냐면 배우겠지만 예방 청구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합니다. 이 문구의 차이 때문에 출제를 합니다. 즉 이걸 밑으로 바꾼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틀리다. 요게 한번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사로 인해 점유를 다만 방해가 종료한 날부터 1년 내에 한다고 했죠. 똑같습니다. 해수청구처럼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언제요? 1년 내고 출소 기간 반드시 법원에 소를 제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205조 3항에 뭐가 있냐면 공사로 인하여 그 점유를 받는 게 방해가 어떤 모습이냐면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입니다. 그 경우에는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사 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비록 방해 종료한 날부터 1년 내가 아니다 하더라도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사망도 정확하게 기억을 해 주십시오.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간혹 나옵니다. 착수 1년을 경과나 이 점유의 방해 모습이 공사로 인한 경우. 현실에서는 이 문제가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요 파트 하십시오.
제3자가 직접 점유자의 점유를 방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3자가 직접 점유자의 점유를 방해하고 있대요. 그럼 직접 점유자는 제3자를 볼 수도 방해가 있으니까 방해를 제거해달라는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그럼 직접 점유자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자도 할 수 있냐가 출제 포인트입니다. 간접 점유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제 지문에는 간접 점유자에게는 점유권에 기한 방해 비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다. 간접 점유자 또한 할 수 있다. 직접 점유자뿐만 아니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간접 점유자가 방해 제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부는 누굴 기준한다? 직접 점유자를 기준한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온 겁니다. 직접 점유자가 방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직접 점유자가 방해를 받지 않으면 간접 점유 당연히 못하는 거죠. 그것도 잘 기억을 하십시오. 자, 점유자의 방해 예방. 현재 방해는 없지만 향후 방해가 발생한 염려가 있을 때는 뭐예요?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예방을 청구하는 겁니다. 하지만 방해의 경우와 달리 뭐다? 또는입니다. 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하는 겁니다. 이 표현 잘 기억해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공사로 인하여 방해를 받는 거지만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착수, 이제 방해 염려가 오는 게 공사로 인한 경우입니다. 205조 3호과 마찬가지로 착수 1년을 경과하거나 완성한 때에는 예방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빨리 해야 한다는 얘기겠죠. 요것도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점유권 반대 점유보호 청구권은 이 법조문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 위에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점유권 자체가 갖고 있는 우리가 현실에서는 자기 보기 힘든 현실에서는 저희가 그 신뢰를 살펴보기 힘든데 대부분 본권의 기초에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점유권의 기초에서 이런 경우를 방해 제거를 청구하거나 해수 청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다 보니 되게 낯설어요. 낯설기 때문에 좀 더 설명을 드렸는데 시험 출제는 여기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 그 포인트를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그 포인트와 최근에 선고된 판례, 상호 침탈, 그리고 본권이 유지권이 침해를 이유 손해배상 청구할 때 1년 내 행사한다는 20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그거 추가해서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점유보호청구권은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자, 다음. 자, 점유의 소와 본권의 사이관계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출제 지문은 요와 관련되는 건데 어떻게 구체 푸냐면 점유회수 청구에 대하여 점유회수 청구가 뭐냐면 점유권에 기인한 소예요. 그러한 경우에는 침탈자가 점유물에 대한 본권이 있다는 주장으로 회수를 배척할 수 없다. 요 표현하고요. 점유회수 청구에 있어서는 점유 침탈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점유하고 있었는지 여부만을 살펴보면 된다. 무슨 얘기냐면 점유권에 기인한 소 어떤 게 있죠? 자, 점유권에서 점유보호 청구권은 세 가지 형태가 있죠. 침해 형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점유 침탈했을 때는 해수 청구를 할 수 있고 방해를 받을 때는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방해받을 염려가 있으면 방해 예방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건 다 공통적으로 뭐가 있죠? 침탈이나 방해나 아니면 방해 염려 시점부터 1년 내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게 점유권에 기인한 소예요. 그럼 판사님한테 어떤 얘기를 하죠? 점유권에 기인한 소라면 204조에는 제가 이것을 점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이것을 빼앗았어요. 아니면 방해하고 있어요. 아니면 방해할 염려가 있어요. 그럼 판사님은 이 사람이 점유자였는지 그리고 점유자라면 이 사람이 상대방이 빼앗은 건지 즉 침탈인지 아니면 방해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방해할 염려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게 인정이 되면 각 유형에 따라서 해수 청구나 방해 제거나 방해 예방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점유권에 관한 기소예요. 근데 그 소송 과정에서는 그것만 가지고 살펴보지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본권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판단하면 안 된다. 그 얘기로. 오직
해수 같으면 점유자인지 점유 침탈 여부만은 판단하는 거지 본권에 갖고는 배치하지 못한다. 자, 이해 차원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몰라. 여기는 암기를 하시고 딱 여기서 시험은 딱 여기서 나옵니다. 뭐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해 차원에서 하겠으면 A가 있어요. B가 있고 노트북이 있어요. 소유자였어요. 노트북은 이제 법률상 이 사람의 소유권이 있는 거고 이 사람이 노트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점유자겠죠. 점유자. 그러다가 B가 A에게 부탁해서 노트북 좀 빌려 쓸게. 친구 사이니까 빌려줄 수 있어요. 빌려줬어요. 빌려줬다. 빌려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빌려준 경우인데 그냥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면 이게 사용대차 계약이라고 해요. 돈을 주고 빌렸으면 임대차 계약이라고 할 거고요. 사용대차 계약이에요. 목적물을 사용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이 사용대차 계약에 따라가 노트북을 넘겨주겠죠. 그럼 이 사람이 노트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계약에 기초해서. 따라서 이 사람이 계약상 지위에서는 차주의 지위에서 노트북을 갖고 있지만 점유자의 지위도 있는 거예요.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대부분 사용대차는 기간이 언제까지 우리가 쓰고 돌려줘 이런 얘기를 하죠. 네가 한 달 쓰고 나한테 돌려. 뭐 이틀 정도 쓰고 돌려줘.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이틀이 시간이 지나면 B는 돌려줘야죠. 돌려줘야하는데 이 사람이 반환을 안 해요. 반환을 하지 않으면 정식적인 못 쓰면 A는 B에게 돌려줘 얘기를 해요. 그럼 B가 계속 싫어. 그러면 원칙적인 뭐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 A가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노트북 반환 청구 소송. 어떤 지위에서? 소유자의 지위에서. 소유자 이건 내 거야. 근데 사용대차 계약을 통해서 B에게 빌려줬어. 근데 이 사용대차 계약이 되면 이틀만 쓰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이틀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소유자의 지위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본권이에요. 이게 원칙적 모습인데 이 사람이 소송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어떻게 했냐? A가 B를 이거를 빼앗았어요. 빼앗음. 그럼 침탈이겠죠. 근데 이 빼앗음이 B의 입장에서는 점유자였죠. 자기는 점유자 입장에서 빼앗겼다고 생각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점유자였다. 점유자 맞죠? 이걸 노트북을 갖고 있었으니까. 빼앗긴 거잖아요. 침탈이잖아요. 그래서 B가 A를 뭘 했다? 점유 해수 청구를 소송 제기를 한 거예요. 점유 해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럼 판사님은 원칙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모르죠? 이 사람이 점유자였는지 이 사람이 이걸 빼앗은 게 맞는지만 여쭤보고 점유자이고 이거 침탈이라고 한다면 A는 B에게 그 노트북을 돌려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A의 입장에서는 뭔가 할 말이 있겠죠. 어떤 얘기죠? 이 사람이 점유자인 거 많이 인정을 할 겁니다. 자기 주장에 속해서. 왜냐하면 이거 내 거였는데 빌려줬고 내가 이것을 빼앗았다. 안 돌려주게. 그 얘기를 하겠다는 이거는 요거를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속에 뭐가 있냐면 내 빼앗은 건 맞는데 뭐가 있다? 난 소유자다. 소유자고 사용대차 계약이 끝났으니까 이 사람 돌려주는 의무가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본권에 관한 주장, 본권, 소유권에 기한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 청구 소송은 뭐였죠? B가 A에 대해서 점유 해수 청구를 하는 거잖아요. 이 해수 청구 판단함에서 이 본권에 가장 소유권에 기한 얘기를 주장을 판단을 고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 이 얘기를 받아들이려면 돌려줄 의무가 없거든요.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냐? 소송은 이렇게 갈 겁니다. 이 사람이 B가 A를 점유해서 청구를 하게 되면 이 사람도 소송을 그 안에서 제기해. 그게 반소라고 하거든요. 어떤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이 있음을 이유로 해서 반환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론은 A는 B에게 뭐 돌려준다 의무 있다. 반소에 대해서는 다시 B는 A에게 돌려주는 의무가 있다.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본권에 가는 그 케이스는 바로 이런 케이스입니다. 이 사람의 그 청구 소송이 이런 주장을 못 한다는 겁니다. 현실에서 어떻게 하냐? 단순히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소송을 제기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어려운 얘기인데 혹시나 궁금증 가지셔서 설명했습니다. 요거는 그냥 감으로 이런 상황이구나.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요 내용입니다. 점유해수 청구권, 점유권에 관련돼서의 본권의 주장, 이 주장을 고려할 필요 없다. 고려하지 않는 본권의 주장을 이유로 배척할 수 없다는 거. 그거를 따지시면 됩니다. 오직 점유해수 청구라면 점유자인지 점유 침탈인지 여부만 살펴보고 판단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어려운 얘기인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은 요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점유 보호 청구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소유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